이렇게 수업 페이지 하나 열어주시고요. REPL도 이런 식으로 하나 열어주시고요. 저는 안 열어뒀지만 code.org도 하나 열어둬야 됩니다. 초반에.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있죠? 링크 하나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쇼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쇼코드 클릭하시면 여기에 main.java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 해가지고 전체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 보시면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야 됩니다. 쉽죠? 이것만 10번 쓰면 됩니다. 그러면 6, 7, 8 자, 10번 썼으니까 실행해보면 10개 나오죠? 10개 나오는데 이게 진짜 10개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숫자만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진짜 10개인지 나오죠.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실행해봤을 때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죠. 프로그램은 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했다. 그럼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 이 안쪽에 있는 거. 들여쓰기는 깔끔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몇 번 들여쓰기 해야 되는지, 이거 몇 번 들여쓰기 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기준은 이 해당 문장을 기준으로 감싸고 있는 중괄호의 개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건 안 됩니다. 얘네 둘이는 감싸져 있는 중괄호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잠깐 좀 오래 걸리네. 그쵸? 잘 나오죠? 근데 가독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들여쓰기는 깔끔하게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에 대한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이면 좀 편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코드가 많아지고 그 코드가 써있는 이런 파일들이 좀 많아질 때 좀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출력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다른 언어를 하다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이 하나가 붙었어요. 출력문. 이게 출력문인데 이거 한 번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 문제랑 좀 비슷한데 일단 똑같이 10번 출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출력문은 한 번만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풀었던 문제의 결과죠. 이거는 여기 쓰레기통 아이콘 클릭하면은 지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한 번 써야 돼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0번 쓰면은 틀린 거죠. 이렇게 해도 어차피 10번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은 얘는 일단 없는 걸로 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10번이니까 결국엔. 그러면 지금 이게 두 줄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데 한 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차이점을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전 문제의 경우는 이제 줄바꿈이 자동으로 됐죠.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를 잠깐 주석 처리해두고, 자, 전 문제는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줄에 나왔어요. 줄바꿈은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거를 조금 여담이지만 좀 기사 시험이나 뭐 기능사 시험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랑 이거를 이렇게 10줄에 출력했을 때 이게 아마 둘이 서로 다른 정답으로 채점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결과로 이 출력을 예상해서 작성하고 했는데 뭐 줄바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차이가 큽니다. 얘네 두 개는 좀 구분해서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여러모로 실험을 많이 해봤어야 됩니다. 일단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자 이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해봤을 때 자 에러가 3개 발생했죠. 일단은 에러 메시지를 좀 3개가 발생했는데 이 위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래서 에러는 맨 위에 거부터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러 뭐라고 하는 거죠? 얘는 닿는 소괄호가 나오는 거를 예측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오류가 발생한 위치도 에러 메시지에서 다 알려줘요. main.java 이 현재 파일이죠. 그거에 6번 줄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대요. 그럼 이 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는 이 방향을 보는 거죠. 뭐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문법이 안 맞는 거라서 실행을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문법이 맞는 거죠. 안에다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문제 없죠? 간단하죠?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풀기 전에 실행해봤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이게 뭔지 모르죠? 저는 언급한 적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워놓고 실행해보면 돼요. 뭐하는 역할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은 유추해봐서 뭐 내가 생각만으로 못하니까 뭐 아니면 구글링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그 결과 이 있을 때 없을 때 그걸로 유추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코드에서 뭐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예측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지금 오른쪽 시프트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슬래시죠. 그리고 얘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학원 컴퓨터 키보드 기준으로 백스페이스 밑에 있습니다. 이 키 밑에 있어요. 이 키 밑에 이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엔터 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키인데 이거는 항상 모든 키보드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체가 뭐냐면 역슬래시예요. 역슬래시. 영어로는 아마 이게 백슬래시일 거예요. 백슬래시라고 할 겁니다. 이게 일단은 미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메모장 같은 데서는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아니네. 그러면 여기서는 자 보세요. 자, 저는 여기서 입력할 때는 백슬래시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원화 표시로 나왔죠. 이게 환경마다 또는 뭐 키보드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화상 키보드? 자, 이 화상 키보드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안 되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입력된 거 보이세요? 같은 키를 누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버티컬 바라고 하는 거 있죠? Shift 누르면은 됩니다. 네, 수직선이고요. 보통 이제 한국 키보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표시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 키보드를 사용한다. 원화 표시는 없고 역슬래시랑 이것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요게 역슬래시라는 거. 백슬래시.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버티컬 바의 경우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보드 상에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자 키보드 상에서 이거 슬래시 용도 뭐였죠? 얘는 주석이에요. 주석. 프로그램 상에서 주석인데 슬래시 두 개가 나왔다. 자바에서.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프로그램에서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이 위에 4개 줄 얘도 주석이죠. 여기는 읽어드리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앞에 이런 게 있으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주석이고 역슬래시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 역슬래시 n 얘는 줄바꿈이에요. 역할. 얘를 만나는 그 즉시 줄바꿈. 문제를 풀어보자면 지금 안녕하세요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거 두 개 한번 써놓고 실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한 줄에 나오겠구나 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다가 이제 역슬래시 n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줄바꿈이 자동으로 됐죠. 그러면 일단은 출력문 얘는 한 번만 사용하면서 이 줄바꿈을 이용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10번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10번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조건을 지키면서 문제가 바라는 조건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슬래시 n, 여기서 n이 new line입니다. new line. 그러면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10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10번 썼는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보세요. 자, 예측 한번 해보셨죠? 실행해보면 이런 결과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측한 결과랑 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 결과랑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rintln 안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 줄에 걸쳐서 나오는데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드리는데 처음에 안녕 나왔죠. 안녕 나오다가 역슬래시 n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줄에 다음 내용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역슬래시 n 만났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바로 다음 줄에 출력한 거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를 이렇게 만나는 즉시 줄바꿈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역슬래시 n을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역슬래시 n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 결과를 한번 잘 기억하고 이 위치, 제가 표시한 거 있죠? 이 위치를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실행했을 때 됐다. 자, 이거 위치 어때요?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전에는 이쪽에 있었죠? 이거 있기 전에. 근데 이거 쓰고 나니까 이 밑으로 한 줄 더 내려갔어요. 한 줄 더 늘었죠. 그래서 이거 있을 때랑 없을 때 결과 달라요.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근데 이거 있고 없고가 그 문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 같은 곳에서 줄 나오는 거는 신경 써야 되고요. 역슬래시 n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이런 거는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따로 저장하고 싶다. 여기 있죠? 여기 클릭하고 이 네임 쓰는 곳에다가 이름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아무 곳 클릭하면은 이제 링크 바뀝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려면 여기 클릭하시고 마이리플스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장을 했다. 수업 페이지에서 하나 더 여세요. 하나 더 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따로 저장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하고 나면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정답을 열어드립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바로 열어드릴게요, 정답. 네. 자, 수업 페이지 한번 새로 고침해보세요. 자, 그러면, 잠깐. 저장이 안 됐나? 이런 식으로 정답 열린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정답을 열어드릴 거라서 굳이 저장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 나서 나오는 이 정답은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복습을 하겠다. 그때 이제 정답 검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정답을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러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꼭 내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때만 보시면 돼요.